지난 영상을 통해 제네시스 GB70의 휠베이스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준준형 SUV임에도 중형 SUV보다 더 큰 휠베이스를 지닌 제네시스 GB70는 많은 소비자분들의 기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드디어 제네시스 GB70 차량의 재원 수치가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GB70의 따끈따끈한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제네시스 GB70 관련 소식은 제네시스 GB70 클럽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서 공개한 제네시스 GB70 재원 정보 중 전장과 전폭의 수치를 짐작할 수 있었던 자료를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제네시스 GB70의 재원 수치는 중형 SUV보다 더 큰 전폭을 가졌으며 수입 브랜드 자동차보다 재원 수치가 훨씬 더 좋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준준형 SUV임에도 중형 SUV보다 더 큰 휠베이스를 지닌 제네시스 GB70는 많은 소비자분들의 기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앞서 공개한 자료를 다시 살펴봐도 중형 SUV인 산타페와 소렌토 두 차량의 휠베이스 길이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제네시스 GB70의 전체 재원이 공개되어 다시 한 번 더 GB70의 재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B70의 재원은 전장은 4700mm, 전폭은 1915mm, 전고는 1630mm, 휠베이스는 2875mm인데요. 그동안 많은 비교가 되었던 신형 투싼의 재원과 비교를 해보면 전장과 전폭은 제네시스 GB70가 훨씬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두 차량의 2열 공간도 많은 비교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두 차량의 실제 휠베이스의 길이 차이는 140mm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제네시스 GB70의 2열 공간은 그동안 스파이샷으로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제네시스 GB70의 전고는 신형 투싼보다 낮겠습니다. 많은 스파이샷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제네시스 GB70의 스포티하면서도 쿠페 느낌을 주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때문에 해외 수입 자동차 중 벤츠 GLC와 GLC 쿠페, 제네시스 GB70 두 차량의 전고 높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미 벤츠 GLC와 비교 영상을 올렸으니 자세한 설명은 우측 상단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벤츠 GLC 모델보다 전고는 10mm 정도 낮으며 GLC 쿠페보다는 전고가 30mm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제네시스 GB70의 놀라운 재원 수치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제네시스 GB80와 G80에 적용된 후륜구동 플랫폼이 제네시스 GB70에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륜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2열 센터 터널의 높이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시라면 그동안의 제네시스 GB80와 G80가 출시 때마다 심심치 않게 경량화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그 범위는 소재 및 접착제, 배터리 등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8세대 소나타를 시작으로 첨단 공법이 적용된 3세대 플랫폼을 통해 차체 무게를 약 24kg 정도 줄이는 등 이미 초고장력 강판과 금속 재료 교체를 통해 새 시계통에서의 다이어트가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게다가 탄소 섬유나 티타늄 복합 재료 등 신소재 적용을 통한 경량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겠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시장의 경량화의 필요성은 국내외 할 것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강화 및 평균 영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만 봐도 과거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는
승용차의 평균 연비 기준을 오는 2030년에는 28.1km까지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채 10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량화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스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꺼운 실러가 촘촘히 적용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러의 두께만 봐도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두께로 짐작이 되겠는데요. 즉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려진 실러의 양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서 출시한 제네시스 GB ATA는 무게가 감량이 된 실러가 제네시스 SUV 최초로 적용되었으며 그 뒤를 이을 두 번째 SUV인 GB70 역시도 무게가 감량이 된 실러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기존 사용되는 실러 무게 대비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무게가 절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존 실러와 무게가 감량이 된 실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러의 역할은 코팅 및 차틈 사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실러는 별다른 큰 기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연비와 배출가스 규제 강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실러 역시 새롭게 개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게가 감량이 된 실러는 실러 내부에 공기를 넣어 무게를 절감하면서도 실러의 기능 역할은 유지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겠습니다. 그 밖에 이번 제네시스 GB70에서도 제네시스 브랜드에 적용이 된 신기술과 새로운 소재 등 다양한 도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의 후드, 테일게이트는 알루미늄이 사용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로도 차량의 진동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기술이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네시스 GB70와 실제 차량 간의 비교 영상을 끝으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렌토 이전 모델이랑 지금 나란히 서 있는데 소렌토 이전 모델이랑 크기가 뒤져지지가 않아요. 크기가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소렌토 차량과 비교했을 때도 크기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휠 베이스도 오히려 GB70가 더 길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GB70가 뒷바퀴가 더 뒤쪽으로 밀려 있고요. 뒷바퀴가 더 뒤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GB70가 더 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바퀴는 자세히 보시면 앞바퀴에 서로 양쪽 두 차량의 앞바퀴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길고 누가 더 짧고는 없는데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뒷바퀴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제네시스 GB70가 뒷바퀴가 더 뒤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렌토 이전 모델보다 휠 베이스가 월등히 더 길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소식들을 제알람 채널 그리고 제네시스 GB70 클럽 카페를 통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알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